go. 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0년 4월 14일, 자,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안 소장 일찍 8시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컴퓨터가 갑자기 좀 잔고장이 나갔고요. 이걸 좀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1시간 넘게 걸렸네요. 어차피 늦은 거 그냥 오늘 방송 목요일로 미룰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 방송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이 화요일이죠. 화, 수, 목, 금 앞으로 4일이 남았는데 총선이 겹쳐 있고 금요일에는 뭐가 또 발표가 되냐면요. 이제 중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1분기. 자, 그래서 평시에는 GDP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그런 것은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만,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하고 중국을 비롯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의 가장 핵심들의 지표들은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상당하게. 자, 왜서 그러느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발이 됐었고, 중국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호전돼서 생산이 재개된 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발표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GDP는 1분기니까 1, 2, 3월 달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코로나19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2, 3월 달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갔던 거는 사실이죠.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는 적게는 마이너스 6%, 깊게 생각하는 그 전문가는 마이너스 10%까지 생각하더라고요. 중국의 마이너스 10% GDP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중국 1년 GDP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17조, 18조 달러가 되죠. 그 중에 10% GDP라면은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얼마였어요? 4천억이에요. 확실히 중국은 대국이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자체는 시장에 1년에 충격을 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계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결단해야 할지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총선하고 중국의 GDP가 이번 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쩌면은 이 4월 이제 이 중반이 상당히 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환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안 소장 옛날에 총선 투자 3월달 이전부터 준비해놨고 이제 다가오니까 또 총선 투자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의 100분의 90%가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총선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가 구성될 때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그러니까 매수해서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형태가 이게 어느 쯤에 조정이 될까 이런 심리적인 투자 핵심 요인들 지적해 주는 것도 여러분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사실은 저도 저희 회원이라 해서 다 돈 크게 금액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 작게 하는 회원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그 시장의 그 심리를 못 이겨내요. 심리를.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설명해 하자고요. 저희는 4월 총선을 2월 달부터 준비했어요. 4월 되면은 그거 하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총선 투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요. 특히 그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요. 대장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대장주만. 아니 그러니까 대장인.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제일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것만 이제 조준해서 공략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면 3월 10일 경에 그때 그 다우 지수가 한가 막 폭락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서 막 물량을 반대문을 막 완전히 시장이 막 무너질 때는 그때는 저희는 그 지금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만 우리는 청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크게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을 계속 깨면서 폭락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총선을 매집을 했고 두 번째는 5G, 세 번째는 반도체.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발생하는 테마의 순서대로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회원보다 많이 다르세요. 저희 회원들 보면은 뭐 한 2천에서 5천은 초급 회원이고 5천에서 한 2억 사이에는 뭐 이렇게 뭐 고급 회원들이 있고요. VIP 이상은 뭐 억 단위인데 그래서 종목마다 투자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이제 투자하는 방향은 심리적 방향은 다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개인들이 워낙 시장에 지금 단발성 투자가 열심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우는 저도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을 때 사주고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시간이 늦은 만큼 오늘은 좀 짧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닥이 테마 할 때는요, 주도 종목은 항상 체크해 두었다가 계속 추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이 되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낙연 총리가 뭡니까. 거기 종로죠. 종로에 들어가서 제일 첫째 공약했던 건 신분당선이에요. 연장하는 거. 그래서 그때 신분당선이 관련 테마가 반짝하면서 그때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서 조정이 쭉 들어왔죠. 그때 주도 종목이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어요. 리너스였어요. 리너스. 그때 당시 그로 본다면은 왜서 리너스냐. 그게 지금 두산건설에 뭐 상장 폐지니 뭐 어쩌고 한다 하다 막 그게 신분당선이 두산건설에서 거기에서 이제 입주해가지고 건설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거기에다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납품했던 이제 기업이 리노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요하게 지하철 그에 들어가는 뭐 거기에 뭐 통신 장비라든가 그런 걸 납품한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한가는 아니었었다만 이쯤에 2월 달이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눌림목에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했죠. 1,400원의 좌우에. 근데 3월달 들어오면서 금융위기가 코로나 위기가 쭉 하면서 쭉 떨어져 들어왔죠. 그래서 700원까지 떨어졌어요. 3월 중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저는 시장은 반등하고 앞으로 5월달, 6월 되면은 시장이 계속 지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투자해야 하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장이 모두 다 폭락했어요. 다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이게 모두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간에 누가 빨리 달리는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기술적 반등 외에 이것을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달리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있느냐? 거기 첫 번째가 통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들어올 때 이것만 대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저것 종목도 있긴 하는데 사실 안 소장 보기는 이것도 가장 핵심은 아니긴 뭐 어쨌든 그래서 그 3월 중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뭐 어디지 800원 900원 여기쯤에서 1000원쯤인가? 아무튼 예, 뭐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매제 뭐 계속 가끔씩 문자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좀 조정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 이낙연 총리가 당선되면은 당선되죠. 뭐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공약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그 신분당선이 뭐예요? 철도죠. 철도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남북경협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죠. 아무튼 오늘 그 전에 미국 하원에서 뭐 대북 지원 뭐 어쩌고 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경제 회복하고 나서 이제 뭐 여름 이후나 되면은 좀 안정되고 하면은 또 대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왜일까요? 트럼프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북한을 확 해보려면 명분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이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는 트럼프 본인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추진력 하나는 진짜 대단하죠. 한다면 하잖아요. 그렇죠? 좀 밉기는 하더라도 뭐 우리는 금융하는 사람이니까 뭐 금융만 잘 되면 좋죠 뭐. 예? 예. 근데 이게 뭐 글쎄 얼마나 파워를 가질 것인가. 이게 사실 기술적 그 가격 조정 차원에서는 절대 기술적으로 보면은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워낙 그게 뭡니까? 이낙연 총리의 공약 중에 하나여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이제 공약이어서 이게 그 뭐 좀 안소자 경험대로 보면은 기술적 그 분석 차원 관계없이 주가가 막 정신없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기대를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지금 대선까지 그 총선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지금 노리고 반등했죠. 뭐 다른 큰 반응은 아직 없죠. 그래서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 공약 시장에서 반응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그 총리 시절 때부터 계속 반복의 총리실에서 계속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검토했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네, 동남아 신공항이었습니다. 김해에서 할 건가 아니면 가덕도에서 할 건가 그거였죠. 어쨌든 저는 그 이낙연 총리가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하면서 아직 그 해결하지 않고 내려왔었다만 며칠 전에 그 부산을 방문하면서 어쨌든 그 신공항에 관련해서 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정세균 총리하고도 농담하면서. 그래서 시장에 한번 신공항 관련 종목들 부뜩 뜨고 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날은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게 이낙연 총리의 그런
그러니까 간접적인 공약 테마로 발생했다고 후발 테마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주도 종목은 우리 유로 회원들이 지니고 있고요. 뭐 후발 종목에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면은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테마가 발생할 때 그 당시에 순차적으로 상한가가 진입하는 주도 어느 게 주도하고 어느 게 그 담으로 많이 가고 이거 순서를 꼭꼭 체크해 두셔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를 판단하고 나서 거기 이제 몇 개월 후에 재공략 할 때 주도놈만 잡아서 공략해야 돼요. 이게 테마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주도했던 놈이 계속 주도합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테마의 성향은 그것에 머리 깊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재발생할 때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파동 눌림목이 진행돼서 세력들이 딱 매직 들어오면은 눌림목에서 저는 안 소장 눈에 벗어날 수 없죠. 이번 코로나19에 뭐 아무튼 이번처럼 이렇게 상가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적게 먹은 사람은 뭐 한 4-5개 먹고 상가 한 방이 30%잖아요. 많이 먹은 사람은 한 6개 7개 뭐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영화 금속입니다. 주도 종목은 아닌데 근데 두 번째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영화 금속. 그래서 안 소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자,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이게 근무하다가 이게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왔죠. 그래도 시장에서는 역시 아직 이낙연 총리의 그 관련 주도 정모로 판단하면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남선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내일 장중에 만약에 뭐 이 대선 주자의 그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반대 매물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급락 나오면은 안 소장 말했던 종목들은 공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테마주의 성향은 큰 형님이 살아 있는 한에서 밑에 동생들이 시세가 나는 것이지 큰 형님이 이제 투매가 발생해서 급락한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싹 다 깔아 앉혀버려요. 그러면은 밑에 동생들이 테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장의 개표 전에 공략하되 주도 형님이 살아 있으면은 예, 사셔도 되는 거예요. 공략하셔도 돼요. 만약에 주도 형님이 만약에 꺾인다.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고 시세에 시세 차이가 노리면서 주가가 확 폭락하면은 거기에 관련 테마들로 공략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왜 이게 차기 대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딱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안철수 관련 그때 테마가. 여러분 그때 알렙이 그때는 안철수 연구소였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그거 할 때, 서울시장 포기하고 나올 때, 안철수 대통령 한다고 막 그 시장에, 그래가지고 안철수 연구소 바닥에서 위에까지 열 몇 배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한번 봐볼까요? 그게 몇 년이었죠? 지금 그런 상황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 안철수란다. 정신 봐라. 정신이 없네. 그때가 2018년이었었죠.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만두니까 대통령 대선 주자를 가겠다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게 10,000원 내서 식료만까지 가버렸어요. 뭐 어쨌든 그때 당시가 항상 그 대선에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웠던 그런 그 인물이어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죠. 어쨌든 대선 주자의 그런 큰 형님 역할을 하면은 주가는 차트와 상관없이 무무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대통령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 사람들 기대치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서 이기면은 그 뭐 게임 오버이죠. 그렇죠? 그 뭐 지금은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는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낙연 총리가 낼 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게 당선되면은 바로 이제 대선 주자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그게 관련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도 전문 남산 알루미늄 맞긴 합니다. 근데 거기 계속 지속 이제 이미 주가가 많이 이렇게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뭐라고 딱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내일 시장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게 계속 투매가 안 나고 살아 있으면은 밑에 동선이 선순환매 되면서 주가가 계속 갈 테고, 만약에요 분위기 타면서 주가가 떠잖아요. 단기 볼 사람은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보도록,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침까지 보도록 하고, 만약에 아무튼 뭐 그렇게 단기로 대응해 보시도록 하고, 금액이 작고 뭐 크게 뭐 포트의 비중이 작다고 크게 영향 미치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면은 좀 보유해서 쭉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다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표가 몇 시입니까? 내일 저녁 7시던가요?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3월 달부터요,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고,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대선 테마는 제일 중요 핵심은 뭐냐, 주도하는 그런 테마만 딱 공략하시면 밑에 많죠. 그런 거는 다 집어치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테마, 이런 정치 테마 중에서는 제일 센 놈만 크게 살아남는 법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런 배짱을 가져야 정치에서도 한번 크게 제가 코로나에서 제가 배짱을 좀 가졌으면 엄청 돈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도하는 종목들 안수는 다 집었죠. 예상보다 끝까지는 먹지는 못했다만, 뭐, 지금 보니까 몸통이 아니라 그냥 발목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때 당시가 메가에스 이걸 얘기해 드렸었죠. 맞죠? 근데 이놈이 워낙 5년 연속 적자여서 오늘날 어떻게 상배될지 모를까 저는 공략 안 했었는데, 만약에 3년 적자였더라도 저는 무조건 공략했습니다. 많이 갔죠. 제가 그때 뭐라 얘기했어요? 한 2, 300 뭐 영향 없으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떠면은 100%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얘기했었는데, 이 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야네가 계속 적자여서
수젠택도. 우리가 여기에서 먹었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네요. 아무튼 뭐 많습니다.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원리는요, 내가 이 수익 갖다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 수익률 나는 그런 그 진리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캡처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막 100% 해가지고 한 점을 몰빵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2분기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하는 단기 테마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테마 시장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잘 나와요. 장점은. 근데 단점이 뭐냐? 100분의 99 개인들이 여기서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데만 공략하기 때문에 열에 9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요, 항상 뭐 선수들이라든가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좀 대거 챙기지 보통 사람들은 챙기기가 힘든 장이에요. 아니면은 시장을 좀 파악하는 눈치가 빠른 회원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위주로. 그래서 좀 배짱과 잘 이렇게 시장을 잘 분석하면 이때 한두 달 바짝 벌 수가 있어요. 이런 장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안 소장 그러니까 그 내일 건너가서요. 그 대선 치르고 나서 남산 알루미늄만 투매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투매 안 나오기로 상승하면 그거는 더 해피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감을 인정하면서 테마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금방 설명했던 공약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시면 돼요. 일단 뭐냐면은 내일 개표가 내일 그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어느 시기 보고하면서 전차 시장 분위기 보고하면서 미리 사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저녁에 개표하면은 내일 모레 시에 그 종목들이 상가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상가 시작하고 이제 그 금요일에 또 한 번 더 가는데 GDP 뭐 언제 몇 시에 발표할지는 모르겠네요. 거기 이제 발표하고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자기 알아서 이제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안전한 주식 하나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돈 못 벌면은 아마 밖에 많은 전문가들 뭐 하는 사람은 뭐 돈 버는 사람 몇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장의 그런 그 이제 기회는 저는 잘 잡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제 장기 회원들 중에 대부분 회원들이 다 몇천만 원 시작해가지고 1년에 꾸준히 하면서 다 몇억씩 모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주식을 해서 뭔가를 도달하겠다고 마음가짐새를 가지면은 좀 배짱을 가지고 하세요. 뚝심을 갖고. 안 소장은 밖에 뭐 온라인 전문가 그런 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재테크 해드리지 뭐 용돈 벌려고 여기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마디. 단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금씩 돈 투자금 다 갉아먹습니다. 자, 갉아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좀 아껴서 안소장 회비 좀 내세요. 제가 그 배로 벌어드릴 테니까. 총선이 다가왔으니까 더욱 좋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초급 지금 우리 그 초급 회원들, 그냥 5천만 이하 투자하시는 회원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우리 유로 회원 상대로 지금 50%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분 또 연장하고 하셨는데, 뭐, 지금 워낙 좀 힘든 시기니까 그분들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아껴드리려고 지금 우리 유로 회원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50% 할인하고 있어요. 뭐, 초급 회원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께도 이거 인정해 드릴게요.
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기회에 하세요. 하반기에는 이제 할인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시간 넘었네요.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총선 투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제가 방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투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때 체크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